수포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등학생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일반 계고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는 50점이 채 안 되고 또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려서는 수학을 잘하다가 수학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도 수학에는 흥미를 잃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3월 이야기로 수학을 배우는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가 도입이 됐습니다. 보다 쉽고 또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고 수학에 대한 학습 동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도입 1년여의 성적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최근에 그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죠. OECD 특히 수학 경우는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이제 1위였는데 학습 동기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밑돌았다고요? 네,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수준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결과보다 오히려 좋아졌는데요. 문제는 학습에 대한 흥미나 효능감은 OECD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요. 특히 수학은 이제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인 만큼 교육계에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네. 보다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접목해 수학 이론을 배우는 일명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도입도 이 수학 선진화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라면 수학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수학은 소재와 상황을 연계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듯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고 익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길이에 대해 배울 때 왕의 옷을 만드는 재단사가 됐다고 가정하고 신체의 길이를 재는 활동을 통해 수학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네, 아주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문제풀이 위주였던 교육 풍토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가 도입된 지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교과서 도입 1년, 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학습 동기와 자아 신념 지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2011년 42개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 성취도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취도는 2007년에 비해 2위에서 1위로 순위가 올랐지만 수학을 좋아하거나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국 평균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학생들이 수학 공부의 즐거움을 알기보다는 단순히 우수한 상급 학교 진학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수학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수학을 보다 이제 쉽게 이해하고 좀 재미있게 배우면서도 좀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학 교과서도 이야기로 수학 이론을 배우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려운 수학 원리에 생활 밀착형 이야기를 접목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수학으로 바뀌게 되고 학생들도 수학에 대해서 싫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게 되고 이 수학이 나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이었던 수학 교육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이 적용된 수학 교과서는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보급됐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민간 출판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 교과서가 개발됐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시행 1년이 됐지만 기대와 달리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나 새로운 방식으로 수학을 배우는 아이들 모두 혼란스럽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 도입된 스토리텔링 수학이 오히려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수학의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기존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가 많아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 이것이 함께 섞여 있어야 스토리텔링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있는 수학 교과서가 낯설기는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수학을 스토리텔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좀 생소는 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고, 일단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꾸만 뭐 논술이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사교육적인 부분도 걱정이 더 많이 되기는 하거든요. 교육부는 교과서 개선으로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스토리텔링 수학이 낯선 학부모들이 오히려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에 휘둘리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제 이 스토리텔링이 반영된다는 말은 진즉 들었는데 교과서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제작됐기 때문에 사교육업체에서 그 사이에 많은 이런 이제 정보를 흘려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학 원리에 맞는 이야기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원리는 어려워지는데 복잡한 수학 원리에 적용할 만한 이야기를 찾거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의 수학 내용들을 다 담아내면서 의미 있는 그런 스토리를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인데요. 사실 현재 그 초등학교 교과서도 모든 단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 있죠.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스토리텔링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과서 개발과 교육 현장 적용 등 총체적인 과정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충분한 정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혼란이 가중됐다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 없이 정책은 발표됐고 교과서는 개발이 되어 있고 여러 교사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과서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 그 교사 연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의 교사만이 교사 연수를 받았는데 스토리텔링. 그래서 그 나머지 선생님들은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어떻게 본인의 클래스에서 학급에서 가르쳐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으신 거죠. 결국 교과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법에 스토리텔링 수학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그 교사가 어느 정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그 교수법을 가지고 충분히 수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통해 몰입과 학습 흥미를 키울 수 있는 스토리텔링 수학.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의 교육적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계 전체에 빠르고 자발적인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네요. 뭐 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역시 준비 기간이 좀 부족했던 만큼 뭐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개정에 앞서서 학생과 교사 또 학부모가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뀐 교과서와 교육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니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수학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불안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내년부터는 스토리텔링 교과서 도입이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단순히 교과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 방법과 더불어서 이제 평가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학 교과서가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고 해서 수학 교육이 무조건 선진화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수학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변화보다는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자발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스토리텔링 수학의 발전 방안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 교사가 토끼 인형을 손에 들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괜찮아요. 얘기해보라고 할까요? 네. 호랑이가 몇 마리인지 알아야 스테이크도 몇 마리가 먹을지를 찾아나요. 평화 그래프 잘할 수 있단다, 토끼야. 평화 그래프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은 발표를 통해 교사에게 표 그리기 활동을 제안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와 수학적 개념을 엮어 수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수학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물을 가지고 원리를 체험함으로써 그 원리를 이해해서 즐거운 수학, 재미있는 수학, 수학이 우리들의 삶과 직접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을 소재로 했지만 계절과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라 수업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협의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배로 들지만 아이들과 학부모, 다른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수업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보조교사는 단원 도입 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학습 목표에 뒤처지는 아이는 없는지 꼼꼼하게 지도합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사전, 중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협력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보다 좀 흥미로운 흥미 유발을 위한 교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다 보니 아이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등별로 표와 그래프를 동물 과자로 배우는 게 재미있었고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동물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동물 과자로 코티칭 선생님과 함께 표와 그래프 공부를 하니 표와 그래프가 더욱 특별히 재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는 이야기를 통해 어렵고 복잡한 수학을 보다 쉽게 느끼게 도울 뿐 아니라 수학이 삶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더불어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수학적 원리를 이야기를 통해 접근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장 교사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본격적인 연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그냥 일회성, 그냥 유행어로 지나갈지 아니면은 우리 수학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자이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지원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의 변화와 발맞춰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수학 교육은 스토리텔링 교과서로 수업을 하지만 시험 문항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수학을 배우더라도 시험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고 이 때문에 사교육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공교육이 먼저 변화가 하려면
선생님이 변화가 돼야 되고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쓰고 그다음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평가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집단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수학 교육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법과 평가 방식을 전환하고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체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스토리텔링은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수학 시간인데도 따분해하지 않고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즐겁게 수학을 배우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전문가들은 이 스토리텔링 수학이 아이들이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현장에서 교사들의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토리텔링 수학을 통해서 왜 수학을 해야 하는지 또 수학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토리텔링 수학이 잘 정착만 된다면 아이들이 좀 수학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선행학습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고 해도 선행학습으로 인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아 효능감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된 학교 교육이 좀 바로 서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 그동안 문제풀이와 암기 중심이었던 수학 교육을 바로잡으려는 교육계의 노력이 진정한 수학 강국을 만드는 의미 있는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신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